네, 야간투자본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성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그 강세를 좀 유지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아쉽게 미끄러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을 웃게 하는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테슬라의 파운드리 수주 이후에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주를 거의 다 들어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무거웠던 삼성전기가 그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자, 삼성그룹주 현재 뭐 관세의 이슈도 있지만 이런 기분, 이런 분위기는 만끽해야겠죠. 오늘 삼성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궁금한 종목 Y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실한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애프터마켓 마감됐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보고 오시죠. 네, 코스피 훨훨 날고 있는 7월 말이죠. 4년 만에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오늘 3,250선까지 이끈 건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 꽤 컸는데요. 2.8% 오늘도 양 매수 들어와 주면서 이제 72,000원에 편안하게 안착했습니다. 다음 오늘 좀 황제주 등극하려나 싶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은 닷새 만에 좀 쉬어가면서 장중 2%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애프터마켓에서 낙폭 조금 줄여내면서 1% 안팎으로 약세를 좀 줄여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번 주 생각보다 좀 더 하방을 키우진 않지만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분위기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이 짙었고요. 그래도 어제 쉬었던 에코프로 형제 오늘 나란히 반등해주면서 에코프로비엠 3.7%, 에코프로 2.4% 오르면서 시총 2위,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 흐름 체크해봤고요. 오늘장 눈에 띄었던 업종들 몇 가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삼성그룹주 안 볼 수 없겠죠. 테슬라와의 빅딜,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방미, 여기에다 내일 10시에는 확정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까지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 전반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하루였기도 했죠. 그중 삼성전기가요, 장중 10%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살짝 약해지면서 9.8% 상승 마감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ESS 관련해서 테슬라와 협업을 재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8%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종 확인해 보시죠. 한화, 삼성에 이어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까지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후 현대차, 기아 3%, 4% 나란히 상승해줬고요. 부품주들도 함께 들썩인 가운데 어제 용호상박 코너에서 이가람 매니저가 주목했던 모티브링크도 11% 급등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좀 새파랗게 질렸던 비만 치료제 섹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 저녁부터 뉴스가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위고비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가 최근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하반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건데요. 주가 급락했고 우리 국내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중 종근당 같은 경우 어제 8% 뉴스를 내면서 올랐는데 오늘 그 이상으로 더 빼면서 10% 급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궁금한 종목 Y에서 전략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왜? Why? 왜? Why? 왜? Why? 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내일 시장 전략 확실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 공개해 주시죠. 저는 단 한 번도 방송하면서 언급한 적 없습니다. 최근 헤드라인에 동네 바보형이라는 오명까지 썼던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삼성전자였는데 야, 최근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테슬라와의 이 파운드리 대형 계약과 함께 오늘 동생 삼성전기까지 오늘 10%대 상승하기도 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의 겨울을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마저도 오늘 삼성전자의 시총이 앞으로 70조 원이나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되고 컨퍼런스 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 초에 나왔던 분위기와는 지금 180도 달라졌거든요. 더 나아가 오늘 삼성 SDI까지도 좋았고 이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네. 자, 일단 내일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내일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인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네. 우선 지난 그 잠정 실적에서 좀 발표됐던 데이터, 특히나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뭐 일단 증권사 컨센서스의 이제 밴드 하단 부분보다 더 하회된 4조 6천억 원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번 이 세부적인 어떤 이 사업 부문별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 안에서에 대한 영향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사업 부분이죠. DS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1조 미만일 것이다라는 추정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가 다음 분기에 어떻게 좀 작용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부분들은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분기에 좀 대거 반영이 됐던 요인들 여기 더해서는 뭐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좀 재차 좀 낮아졌던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이 H20칩이 하반기에 중국 수출이 좀 재개되면서 오히려 이 받았던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그 다음 분기에 미치는 재무 영향이라든가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컨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HBM에 관련된 이 HBM3에 관련된 엔비디아 인증 절차 상황이라든가 6세대 반도체 HBM4에 관련된 사업 전략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좀 될 것 같은데 매 분기마다 제가 컨콜을 좀 체크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이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 콜테스트에 관련된 진행 경과사항들을 좀 속 시원하게 좀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 이 테슬라의 파운드리 수주 성과 좀 사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뭉개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는 HBM 관련된 전략도 이번에는 조금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이 대규모 수주 성과 이 부분은 단순한 수주 성과의 어떤 의미를 좀 넘어서 테슬라와 어떤 상세한 계약 내용들에 관련된 구체화된 어떤 부분들 내지는 비전 제시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전 추가적으로 좀 기대하시는 부분은 테일러 팹에 관련된 공장 가동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든가 좀 기존에 확보됐던 테슬라 이외에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의 어떤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부터 기대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수요 확대 부분들 AMD라든가 브로드컴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공급 기회 이 부분이 테일러 팹에 관련된 연장선상 안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 콜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한 삼성전자가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컨퍼런스 콜을 오랜만에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뭐 이제 변영희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HBM 이야기를 좀 속 시원하게 잘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또 파운드리가 좀 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파운드리가 좋아서 그쪽을 좀 묻혀서 가는 건 아닐까 좀 우려되는 포인트도 있는데 모처럼 좀 속 시원한 발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질문을 김명수 PB님께도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혹시 컨콜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좀 파운드리 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컨퍼런스 콜을 아마 좋은 분위기에 시작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D램의 최강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 가격들의 이제 사이클에서 얼만큼 더 하반기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방금 대표님께서 아마도 이제 HBM이라든지 또 엔비디아 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조금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들 때 HBM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뭐 말씀드린 테슬라와 함께하는 파운드리도 굉장히 좋을 거고 네. 지금 저는 기대되는 게 이제 아마 핸드폰 시장, 특히 갤럭시 쪽이라든지 아마 그러니까요. 폴더폰에서도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저번 주였는지 저번 기억나시겠지만 폴더블폰 이런 부품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반응하는 그쵸.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아마도 파운드리 쪽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함께 나오겠지만 삼성전자의 컴포스 콜은 거의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장에도 충분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외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신다면은 또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에 대해서 조금 더 테슬라와의 그 22조, 23조 정도 되는 계약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삼성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호재가 많네요. 지금 폴더블폰도 너무나도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폴더블폰 하면은 또 여기에 공급 업체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장 초반에 저도 눈을 씻고 HTS를 봤거든요. 이게 맞아? 삼성전기 11%대까지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올라갔는데 김병수 PB님, 자 앞으로 삼성전기도 이 테슬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십니까? 예, 일단 어제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와 함께하는 삼성그룹주다라고 좀 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FC BGA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아마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주의 아마 가장 형이 아닐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올해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 이제 한 1조 1천억 원, 아마 전년 대비 20%가 증가할 거다. 그리고 FC BGA에서만 2026년에는 1조 2,700억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올해 대비 한 19%, 20% 가까이 증가하는 매출 성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삼성전기를 주목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블폰이라든지 또는 이제 MLCC까지도 지나간다면은 충분히 더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MLC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게 이제 테슬라 차량이라든지 그쵸. 이런 전장 부품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함께 이어진다면은 삼성전기에 나오는 이제 MLCC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테슬라에도 네.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렇죠.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삼성전기 7월 1일자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봤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삼성전기가 PC와 스마트폰에서 오히려 서버와 전장 쪽으로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더 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병수 PB님, MLCC 마진도 지금 이 체질 변화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삼성전기도 한번 주목을 크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라타 공작소와 함께 삼성전기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었었는데, 이 이후에는 아마 전장 부품 쪽에서도 다시 한번 MLCC의 훈풍이 충분히 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번에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기? 자, 그렇다면은 우리 탑픽 종목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주 안에서 탑픽 종목을 한번 뽑아볼게요. 변영희 대표님은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항상 이야기해줬는데, 네. 그 목표 주가를 지금 달성하지 않았나요? 지금 77,000원으로 좀 상향을 좀 했는데 네. 일단 아직 그 여력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8만? 일단 네네. 단기적으로 한 77,000원 정도 좀 많이 될 것 같고, 일단 8만전자, 9만전자의 달성 가능성에 관한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반기 이익 개선을 얼마만큼 숫자로 좀 증명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거맹치 보고서에 관련된 어떤 문구가 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수주가 칩 산업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온 것처럼 파운드리 부분의 경쟁력 회복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좀 될 수가 있겠고, 여기도 해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HBM의 시장 효과들,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여전히 좀 뒤처져 있는 부분들, 전반적인 파운드리 점유율 역시 TSMC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점 형성 이후에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의 어떤 이 과한 수급은 좀 단기에 어떤 급등했던 어떤 부담의 어떤 요인들보다는 향후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업황의 관점에서 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목표가 77,000원 단기적으로 유지를 좀 하겠고요. 손절가는 59,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야, 변영인 대표님이 언제 8만 원 불러주실지도 상당히 또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목표가 77,000원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님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제 테슬라와 관련되었다면은 아마 삼성 SDI도 빼놓지 못할 거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좋았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삼성그룹주가 좋았고 아마 두 번째가 SDI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ESS용 배터리 공급이 재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머스크가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NCA 배터리가 국가 ESS 사업도를 수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LFP 리튬, 철, 인산 배터리가 아니라 3만 개 배터리인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력이 있고 고마진으로 ESS 쪽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말씀드린 테슬라 관련된 삼성그룹주에 추가적으로 호재가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ESS로 이제 표현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삼성 SDI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 2차 전지 쪽 훈풍이 다시 한번 좀 몰아치면서 들어온다면은 SDI를 또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 ESS 입찰에도 삼성 SDI가 성공을 했었고 3원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높다는 장점 갖고 있습니다. 삼성 SDI까지 들어보면서 삼성그룹주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구원투수. 정의선 회장 자동차주 기대감. 왜일까요? 자, 한화 김동관 부회장, 그리고 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죠. 대통령 가지 않았습니다. 이름 두 글자가 비슷하군요. 이재용 회장이 어제 워싱턴으로 떠났고요. 오늘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도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자, 재계 총수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관세 협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유일한 것 같은데 모쪼록 좀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식 때문일지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요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주식 관점에서 조금 더 기대감이 갈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에게 큰 선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멘트 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됐는지는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떡밥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좋은 구실이 있고요. 정의선 회장이 그래도 여러 가지 또 포인트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주들의 기대감 좀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본 그리고 EU처럼 이 15%를 받아낼 수 있을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네. 일단은 정의선 회장이 갔기 때문에 기대되는 포인트들은 조금 생겨난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지난 5월달에 좀 발표됐던 대미 투자 계획 전체 뭐 한 210억 달러를 뭐 4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 발표가 있었고 이 부분은 단순한 발표를 좀 넘어서 이제 구체화가 좀 되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메타플랜트에 관련된 증설 투자 효과 이 부분은 가동률 상향 관점에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좀 엘라베마 공장이라든가 조지아 공장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어떤 증설 투자 효과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관세 영향과는 별개의 어떤 이슈로 좀 증설이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여기 대해서 뭐 제철소라든가 부품 현지화 공정을 위한 투자 그리고 이제 물류 공정에 관련된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또는 뭐 미국의 어떤 이 현재 좀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고위급 안에서에 대한 어떤 해당되는 어떤 투자 이슈를 한 번 더 좀 복귀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일본과 유럽이 15%라는 이 자동차 관세율을 좀 확정했기 때문에 일단 뭐 협상의 어떤 기대치 최소한의 어떤 기준치는 15%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전망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상 테이블 안에서에 대한 어떤 이 마진 노선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뭐 최종안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 협상의 어떤 의제와는 좀 관계가 없이 다른 어떤 종합적인 어떤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관세 협상에 관련된 결과를 좀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영향도는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좀 성과적 측면에서는 최종적으로 관세 협상을 좀 잘 타결을 좀 해낸다면 우리도 좀 15%대와 좀 유사한 흐름 안에서 대한 관세율을 좀 인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딱 일주일 전에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해서 이 시간 그대로 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좀 있기는 한데요. 대표님 보셨을 때는 내일 이제 곧 나오죠. 15% 이상이 되면 자동차 업종은
일단 악재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그 어느 정도 밴딩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악재가 좀 될 수 있는 악재가 될 부분들이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기준에서 이 미국 안에 자동차 전체 시장이 한 1,500만 대 규모입니다. 일본이 작년 한 150만 대 정도 수출했고 한국이 한 147만 대 정도 수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일본과 경쟁 관점에서 보면 관세율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가정에서는 이익 훼손이 좀 불가피하죠. 아직까지 현대차가 관세 협상을 좀 염두해서 일단 이 판가 전이를 좀 하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이익 상세를 좀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의 영업이익 감소 요인이 좀 됐고 이 부분이 그렇죠. 만약에 현실화가 되고 좀 더 장기화가 되면 네. 일본과의 가격 경쟁에서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미국의 이 관세가 좀 묻어 나오면서 실적 악화가 시작이 됐는데 관세가 좀 더 세진다. 일본, 유럽 차와는 경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점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병수 PB님, 지난주 이 시간대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먼저 해서 뼈 아프다라고 말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좀 남는데 그래도 일단 자동차 업종은 지난주에는 우리도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었고 오늘 일주일 지나니까 정의전 회장 가니까 그래도 회장이 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이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키워드가 있다고 보세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아마 저희가 8월 1일 날짜는 정해져 맞아요. 있었고 숫자가 아직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일본이 먼저 15%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치를 이야기함으로써 15가 나와도 본전이고 그거보다 높으면 조금 뼈 아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때 오른 주가를 반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라든지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관세 협상이 될 거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라고 하면 이제 관세 이후에 자동차 업종에서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전장 부품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예 내연기관차의 부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HL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이런 부품주들이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품 관세 시작일이 이제 시행일이 5월 3일이었고 수입차 관세는 4월 2일이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한 달 정도 이제 관세가 좀 늦게 시작이 되었고 특히 완성차보다는 부품들이 좀 작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관세 협상이 좀 잘 마무리된다면은 완성차보다는 부품 업종이 먼저 좀 네. 반응을 해서 호재로 좀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시선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품 업종을 볼 때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미국 내의 공장 시설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관세가 어쨌든 모두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게 부과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관세가 높고 아니면 우리나라는 관세가 좀 낮고 이렇다면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관세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지 국가보다는 결국에는 완성차,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이죠. 차가 네. 많이 팔리는 부품업체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이쪽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탑픽 종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요? 예,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모비스.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관세 영향이 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경신했고요. 해당돼서 지금 추정액이 한 600억 정도가 이번 분기에 관세가 부과됐고 450억 정도에 되는 AMPC 세액공제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 방어를 좀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우려가 좀 될 수 있는 AS용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익 여건들이 판가 전이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상당히 좀 전가시켰던 부분들 이게 OPM 기준에서 24.9%로 좀 증권사 리포트에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하반기까지는 관세 영향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20%대 OPM은 계속 유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에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또는 관세가 만약에 해당되는 어떤 우리도 관세율 한 15% 정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장받게 된다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익 확장치에 대한 개념 관점에서 저는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네.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저는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는 28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뭐 이 시점에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지배구조 개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플러스 요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병수 PB의 탑픽 종목은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부품주에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를 좀 주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자동차들 업종이 좀 상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주가가 생각보다 꽤 높은 편입니다. 30만 원이 넘어서 있고 어떻게 보면 주봉으로 봤을 때 21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특히 AS에서는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 전가도 하고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 고객사를 상대로 수주 성과가 대략 나오고 있는데 목표의 한 30% 수준을 상반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관세 이슈도 있었고 대규모 수주 일정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3분기에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스피디하게 가볼까요? 마운자로 8월이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삭센다. 위고비 이제 마운자로까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됩니다. 주 1회 그리고 주사를 이용한다라는 공통점이 위고비와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마운자로는 이중작용제, 위고비는 GLP-1 유사체 작용 기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운자로는 혈당과 체중 감소 둘 모두 기여가 되는 거고요. 위고비는 체중 감소의 좀 원툴이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떠나서 일단은 문제는 위고비의 노보노 디스크가 간밤에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 CEO가 직접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반기 실적도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21%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 프리시장에서도 3%대 하락하는 것 제가 일단 보고 들어왔었는데 하락세가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일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보셨을 때 비만 치료제의 성장성 여기까지인가? 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요. CEO가 이렇게 직접 얘기할 정도면 이거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실적의 세부 냉도를 좀 살펴봤을 때 2분기 매출과 EPS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은 컨센 대비해서 상회를 좀 했고 EPS가 좀 소폭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장 인수 관련된 비용들이 좀 반영됐던 효과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는 좀 부합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이던스보다 좀 하향된 가이던스를 좀 제시했는데 매출 성장률이 13에서 21%대까지 좀 제시됐던 기존 가이던스가 8에서 한 14%대까지 좀 내려갔다는 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원인들을 좀 보면 일단 제네릭 의약품, 복제약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불거졌는데 이 부분은 이 특허 기간들이 상당히 좀 보장된 이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불법 제조는 좀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 환자의 어떤 특성이 좀 맞춰서 용량을 낮춰서 좀 판다든가 개별 제형으로 좀 판매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예외 조항이 좀 되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에다 모두 다 좀 통용되기보다는 미국 안에서 좀 더 관대했던 영향들이 노보노 디스크의 어떤 노이즈가 좀 됐었고 다만 우리가 좀 시장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아직까지 2세대 약물은 지금 위고비와 마운자로 두 개의 약물들이 사실 뭐 양분화된 어떤 시장 체계를 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가이던스 하향은 사실 저는 일회성 조정 정도로만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압도적으로 좀 마운자로에 비해서 위고비가 점유율이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좀 아니었다라고 좀 듣겠고 만약에 효능의 관점에서 마운자로가 더 우위를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어떤 측면들 안에 대한 어떤 경쟁 심화 요건들은 상당히 어떤 점유율 관점에 대해서 변동을 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분에 대한 어떤 과대 해석들은 이 제네릭 의약품에 관련된 이슈를 너무 좀 과하게 좀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싶기 때문에 시장의 양강 체제는 아직까지는 굳건하고 시장 파이가 크다는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그 한 페이지가 끝나고 나는 거는 경고용이 나왔을 때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 기업들을 보면은 오늘 주가 보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피비님 좀 보셨을 때 어떠실지 궁금해요. 국내 비만 치료제는 다른 얘기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그쪽을 좀 볼까요? 아니면 유통 쪽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인데
일단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질 이슈인가라는 노블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빠질 이슈인가라는 건 좀 의심이 있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CEO가 발언한 거가 좀 효과가 크지 않았나. 특히 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운자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출시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국내에서 연구해서 신약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제약 바이오 업체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고 마운저로의 유통을 지금 맡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다른 회사들 만약에 살펴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유통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두 가지로 먼저 구별을 좀 해보겠습니다. 체중 감소 효과는 지금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도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와 있고 다만 가격도 마운자로가 위고보다 낮을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운자로의 유통을 맡은 회사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요 근래 제가 좀 많이 관심 있어서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위고비의 요요 효과가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조금 재편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24년 1월에 한 400억 정도였던 시장 규모가 2025년 1분기에 1000억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 시장 개편에 있을 때 유통주일지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의 신약일지는 아마 투자자분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운자로라고 요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은 모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도 탑픽 종목 과연 어디일지 일단 종목명 간단한 설명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먼저 들어볼게요. 예, 저는 D&D 파마텍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앵커님께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동등한 경쟁 체제를 좀 구성한다면 경구용 같은 제형제의 변화 또는 뭐 이 패치형 비만 치료제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선택지가 굉장히 좀 넓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이 경구용 약물 전달 플랫폼이죠. 오랄링크에 관련돼서 메세라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현재 메세라의 경우에는 이 월에 4번 맞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맞는 월 1회 주사제 그리고 경구용제로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임상을 현재 좀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금 현재 이 확인된 어떤 임상 데이터를 해서 보면 월 1회 투여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에서는 뭐 세계 최장 주기로 그 효능을 좀 입증했다라는 관점, 이 부분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용 관점에서 D&D 파마텍의 어떤 이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목표가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상 성과를 기대합니다. D&D 파마텍이고요. 김병수 PB님은요? 저는 약간 유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고비와 맞손을 잡은 종근당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조정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R&D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위고비 쪽에서 나오는 매출 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빠지는 거를 좀 곁에 보면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종근당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종근당 유통 쪽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종로 가면은 그렇게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종근당까지 들어보면서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봉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